굉장히 공정성이나 편파성 보도 때문에 신뢰성도 많이 떨어지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시장에서 할 수 없는 상업방송과 다른 어떤 그 차별화된 콘텐츠가 나오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이것이 상업방송이 아니 내가 필수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필수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체제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신뢰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강제징수하고 거의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이 병과제도, 이 수신료 한전 병과제도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KBS의 어떤 방망 경영에 대해서 계속적인 국정감사라든지 문제가 제기 왔었고 특히 불공정 방송은 뭐 이루 사례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문제가 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TV 수신료를 좀 분리 징수해야 된다. 폐지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분리 징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좀 있었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이게 분리징수를 한다고 해서 국민들한테 가는 편의성이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자, 보십시오. 분리징수 바로 되면 고지서가 따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전이든 KBS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준비 지금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7월 중순경에 국무회의에서 이게 의결이 되고 나면 당장 한전은 도대체 이 수신료를 어떻게 고지할 것인가. 또 하나, 고지된 이후에 국민들은 무조건 내야 됩니다. 특별부담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송법에는 납부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체납자들에 대해서 징수원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징수하게끔 만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쓸 것인지 이 부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정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명을 하고 또 후속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이 현상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예견해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고요. 만약 OTT 환경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구조화한다든지 현행 제도를 바꿔야 된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예 근간이 될 수 있는 재원 자체를 갖다가 마련하지 못하도록 뿌리채 흔드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여야가 바뀌더라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편파성의 논란은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지난 정권이 그렇게 썩 자랑스럽진 않죠. 거의 뭐 공영방송이 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 한 적이 있나요? 저기 볼 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거의 호위무사였죠. 진짜.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지배구조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왜? 그거는 뭐 논란의 여지를 떠나서 분명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이 갈등을 계속 유지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언론과 정권 간의 갈등이 그냥 어떤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식의 갈등이 아니고 이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갈등은 전혀 다른 겁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은요.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이 권력과 나는 대척점에 있으니까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권력의 역할이 언론의 역할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그렇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니,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한 번 얘기하시면 안 사실관계 됩니다. 떠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문제. 물론 그 전 정권이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말할 것이 없어요. 그 전 정권이 잘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독립성, 정치적 독립성에서의 그 제도적인 결함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사실 집권 여당은 경영진을 임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무기로 삼아 왔죠. 그동안에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건데 사실은 고민정 의원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절대 오해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한다면 저부터도 반대할 겁니다. 지금 KBS에서 보이는 행태는 사실은 이걸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이제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명백히 오보에 관련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일장기에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인사를 한다든지 또 앵커 교체 화면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어떤 명백히
오보, 불공정 어떤 방송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좀 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정권에서 언론 장악은 지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완전히 끝판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MBC 김장겸 사장을 강제로 쫓아내고 KBS 고대영 사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 당시 이사였던 강규영 이사 김밥까지 털털 털어가지고 강규영 이사를 먼저 쫓아내고 고대영 사장을 쫓아냈는데 결국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도 지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고 고대영 사장은 지금 2심 항소심에서 그 해고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어떤 게 진짜 언론 장악인 거죠. 이런 어떤 것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절대 하지 않는다. 언론 장악하고 관계없이 오히려 KBS 공영방송이 좀 정상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수신료 문제는 공영방송을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징벌적 성격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편파성을 얘기하시고 KBS의 행태들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수신료 문제는 그렇게 나의 입맛에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징벌적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재정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KBS를 마치 장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왜 그러냐면 지금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TBS 재정적 압박을 가하셨죠. 그래서 지금 모든 예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추경도 지금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MBC 전용기 배제 문제 어떻습니까? 그리고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해서 결국은 해당 기자와 언론사는 물론이려니와 고소 고발까지도 했지요. 결국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조차 뭐라고 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고 침해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까지 받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언론 탄압과 장악에 대한 그쪽 입장에서는 오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로서는 이제는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MBC 그랬죠. TBS 그랬죠. YTN도 이제 민영화하려고 하시죠. 그런데다가 이제 KBS는 수신료라는 것을 목줄 삼아가지고 이러는구나. 그러므로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이 완성되어지는구나라는 걸 모두가 동의하는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한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셨기 때문에 조급증 때문에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는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그러한 비판을 받지 않도록 그 절차를 지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언론중재법 사실 저도 반대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 시민사회도 그렇고 언론계도 그렇고 막았죠. 지금 비슷한 게 벌어지잖아요. 또 가짜뉴스 전담해가지고 뭐 신고센터 만들고 계속해서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시행령 차원에서 유사한 그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사실 황금 교수님하고 생각이 거의 좀 다르면서 비슷한 거는 정도를 걷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바꿀 수 없으니까 시행령을 가지고 계속해서 꼬리를 흔든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앞으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국민의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를 위한 희망을 제시하셔야지 계속 그 폐해를 규제하겠다 해가지고 때려잡는 걸로 그 정치를 하는 게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